여러분들이 정확한 풍요 자체에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풍요가 뭔지 개념이 없으니 그냥 무작정 쓰면 풍요거나 무작정 모으면 풍요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자, 4번 풍요로움이라는 뭐냐? 요겁니다. 내가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금액을 찾거나 아는 거, 또는 월 수익 대비 내가 기쁘게 쓸 수 있는 금액의 비율. 내 월 수익이 100만원인데 이 중에서 뭐 한 30%는 내가 마음껏 써도 뭐 편안하다. 그럼 풍요로움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풍요로움을 유지할 수 있는 비법인 거죠. 풍요로움이라고 하기보다는 이게 풍요로움을 유지하는 비법이다. 30%. 근데 내가 시간이 지나니까 40%로 늘어났어. 뭐 40% 써도 괜찮을 것 같아.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나는 100만원 벌지만 나는 한 70% 써도 괜찮아. 30% 모아도 돼. 70% 썼어. 근데 한 달 뒤에 너무 불안해. 너무 걱정되고 막 너무 미치겠어. 그러면은 내 풍요로움에는 70% 쓰면 안 돼요. 그러면 모아야 돼. 모아야 된다고요. 무조건 쓰는 게 능사가 아니라 한 50% 썼어. 이건 약간 애매해. 좀 불편해.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한 40% 써보는 거예요. 100만원 40%. 요 정도는 쓰니까 편하네요. 편안하게 기쁘게 썼어. 걱정도 안 돼. 그러면 이만큼을 쓰고 60%인 60만원을 모으는 거죠. 이 사람은 이게 편안한 금액의 비율인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냥 무작정 쓰면 풍요거나 무작정 모으면 풍요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무조건 쓰는 것도 풍요가 아니고 무조건 모으는 것도 풍요가 아니야. 나한테 기쁘게 쓰고 기쁘게 모으는 금액이 풍요다. 근데 만약에 내가 100만원을 버는데 100%를 다 저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거는 착각입니다. 이거는 결핍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반드시 10%에서 한 20% 이상은 써야 돼요. 대신에 생활비 외에 써야 됩니다. 생활비 외에 내가 단돈 10%라도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데다 쓸 수 있어야 돼. 그게 풍요로움이지 생필품만 쓰는 게 풍요로움은 아닙니다. 이건 최소치예요. 최소치. 10% 정도 쓰는 건 최소치. 근데 내가 10만원 갖고 할 게 없다. 모아도 돼. 매달 모아 10만원씩. 그래서 10달 모아서 100만원 만들었어. 그 다음에 모아서 하고 싶은 거 사면 되죠. 이렇게 해도 돼요. 이게 내가 진짜 풍요롭게 사는 방법입니다. 억지로 100만원 버는데 100만원짜리 막 갑자기 물건을 산다거나 사치품을 막 이렇게 했는데 내가 너무 결핍을 느낀다거나 이러면은 내가 무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결핍을 느끼는 겁니다. 무리했기 때문에. 내 그릇에는 그 정도 풍요가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쓰는 것도. 충카님, 저 갑자기 영감 받았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물건들에 고마워하면은 돈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건에는 돈의 에너지가 다 묻어있으니까요. 맞아요. 자, 이미 돈 주고 산 물건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쓰는 것. 네, 이게 풍요로움이에요. 내가 컴퓨터를 100만원 주고 뭐 5년 전에 샀어. 근데 컴퓨터 쓸 때마다 너무 잘 산 것 같아. 너무 좋아. 기뻐해. 감사해. 이게 풍요로움이에요.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차를 산 지 5년 됐어. 근데 탈 때마다 차가 있어서 너무 좋아. 이게 풍요로움이에요. 어렵지 않잖아.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당연한 거지. 내가 내 돈 주고 산 건데. 쥐뿔 감사하는 건 모르고 당연한 거 가지고 요즘에 최신 핸드폰 최신 컴퓨터 나왔는데 컴퓨터 바꾸고 싶다. 차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만 한다. 결핍. 근데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면서 나중에 이것도 너무 좋은데 더 좋은 뭔가를 하면 어떨까 궁금해하기도 하고 나중에 그런 것도 해봐야지, 때가 되면 그런 거 해야지 하고 생각을 해. 이건 풍요. 똑같이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지금 내가 있는 것들에 불만족하면서 난 이거 왜 이렇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나 너무 짜증나, 화가 나 하는 거랑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것들이 이렇게 좋은데 더 좋은 것들은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뭔가 막 설레고 두근거려 하면서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풍요입니다. 저는 진짜 지속적으로 행복한 물건에만 돈을 써요. 파워스톤도 그게 아무리 비싸도 내가 볼 때마다 막 너무 기쁘고 에너지를 주고 한다 그러면은 몇 천만 원이든 몇 억이든 살 수 있어. 근데 다이소에 갔는데 안 쓸 것 같아. 이거는 사고 바로 후회할 것 같아. 그러면 1,000원짜리도 안 삽니다. 1,000원짜리도 안 사요.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가 보면서 잘 쓴 것 같으면은 몇 천만 원, 몇 억도 쓸 수 있지만 볼 때마다 이거 왜 샀나 싶으면은 안 써요. 저는 제가 시계 좋아하잖아요. 시계도 볼 때마다 좋아요. 차도 지금 타고 있는 차도 탈 때마다 좋아요. 진짜로 맨날 타면서도 맨날 좋아요. 진짜 너무 행복하다. 진짜 볼 때마다 기분 좋고 너무 행복하고. 벌써 1년 넘었잖아요. 1년 넘고 이제 2년째 타고 있는데 저는 물건에 쉽게 질리는 타입이 아니에요. 뭔가 그냥 매일매일 감사하는 타입이라서 매일매일 좋아요. 이게 풍요로움인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거. 1년 전에 산 노트북 아직도 대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쓸 때마다 풍요. 그때 과감하게 제일 좋은 걸 사길 잘했다는 자기만족. 쓸 때마다 기뻐한다면 깊은 풍요로움 속에 있는 것이다. 내가 어떤 물건을 쓸 때마다 기뻐한다. 그게 풍요로움이에요. 거창하지 않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뻐한다. 그게 풍요죠. 뭐가 풍요입니까? 내가 잘 쓰면은, 그러니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쓰면 돼. 잘 쓰면 되고 오래 쓰면 돼. 비싸도
싸다고 꼭 풍요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싼 것만 찾으면 오히려 결핍을 느낄 수 있다고. 싼 것만 찾으면. 싼 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오래 두고 계속 기쁘게 쓸 물건 사는 것. 장기적인 만족과 기쁨을 주는 걸 찾는 게 그게 풍요로운 선택인 거예요. 오래 두고 비싸더라도 설사 이 싼 것보다 두세 배 비싸더라도 내가 이거는 오래 못 쓸 것 같은데 이건 오래 쓸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맞아요. 그게 더 풍요로워요. 풍요로워지는 팁. 기쁘게 오래 쓰는 물건을 사는 것도 풍요지만 내가 방치하고 잘 활용하지 못하던 물건을 다시금 잘 활용하기 시작하는 것도 아주 큰 풍요다. 저 같은 경우에 뭐가 있냐면은 녹음기 산 게 있어요. 옛날에 강연 같은 거 할 때 마이크 녹음해서 그걸로 영상 만들려고 녹음기를 샀는데 그게 몇 번 녹음하고 안 쓰고 지금 먼지만 쌓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거 가지고 다시 갖고 와서 그걸로 이제 뭐 외부에서 영상 찍는다거나 이럴 때 써, 혹은 뭐 누군가한테 필요하다고 선물로 줘, 그러면은 그게 내가 이제 그냥 썩히고 있던 건데 활용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풍요로운 거예요. 그게 풍요로움인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라 그런 게 안 입던 옷을 갑자기 입었는데 마음에 들어. 그것도 풍요야.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입는 게 아니라 내가 안 쓰는 것을 누군가한테 선물로 줘. 근데 그 사람이 기뻐해. 그것도 잘 활용한 거죠. 어차피 둬봤자 썩은 그냥 막 먼지만 쌓이는데 잘 활용한 사람한테 줬어. 그것도 풍요로움이에요. 내가 그걸 잘 활용했잖아. 기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안 쓰는 물건을 정리하는 것도 풍요인 거죠. 결국에는 안 쓰는 물건들 주변에 나눠주거나 선물로 주거나 이것도 풍요고, 그리고 누군가한테 선물하는 것도 정리지만 버리는 거 있죠. 버리는 것도 풍요해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좀 이게 버리는 게 왜 풍요죠? 그거는 낭비고 결핍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나는 저 물건을 전혀 쓰지 않는데 왜 버리지 않나? 이걸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 집에 보면은 1년 동안 손도 안 댄 물건들이 있을 겁니다. 1년 혹은 더 심하면은 뭐 한 5년 동안 손도 안 댄 물건들이 있어. 그러면은 사실 한 5년 안 건드린다는 거는 앞으로도 쓸 일 없다는 거거든요. 그죠? 앞으로도 쓸 일 없다. 맞아요. 저 말 딱 나오는데 아까워. 언젠간 쓰지 않을까. 이거 뭐예요? 비비잖아요. 아까워. 언젠간 쓰지 않을까? 언젠간 입지 않을까? 절대 안 입습니다. 옷이라는 게 또 몇 년 지나면 또 해져갖고 더 안 입어요. 원래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옷을 뭐 예를 들어서 막 마음에 안 들어 3년 박아놨어. 4년 뒤에 입겠습니까? 절대 안 입어. 결국엔 버린다 이거예요. 근데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건 괜히 산 것 같아. 이런 생각 들죠. 안 쓰는 물건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 눈에 가시같이 거슬려요. 불편해 마음이. 볼 때마다 결핍을 느껴요. 볼 때마다. 그래서 그걸 눈에서 치우는 게 풍요해요. 왜? 나를 결핍하게 만드는 물건을 치움으로써 내가 풍요 속에 더 자주 머무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명품백을 300만원 주고 샀어. 아, 내가 저 300만원 주고 샀는데 들 일이 없네. 꿔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막 눈에 가시 갖고 거슬려. 결핍만 느껴져. 그러면 그거는 팔거나 정리하거나 나눔하는 게 오히려 풍요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거죠. 중고 거래하는 것도 풍요다라는 거예요. 이게 풍요다. 어렵지 않죠? 미션 하나 드릴게요. 안 쓰는 물건들을 팔아서 오십시오. 다음 방송까지 안 쓰는 물건, 꿔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있는 거 있죠? 한번 팔아보세요. 재밌어요, 이거 생각보다. 근데 아주 새 것처럼 좋은 물건 아니면 돈 받고 팔기가 그래서 나눔하게 되더라고요. 자, 이거 내가 쓰던 건데 이걸 돈 받고 팔아도 되나? 네, 이게 뭐다? 그냥 죄의식. 내가 이걸 가지고 돈을 받아도 되나 하는 죄의식. 자, 이 마음이 풍요를 가로막는 마음입니다. 얼마에 파느냐가 중요한 거지 뭐든지 팔 수 있어요. 풍요로움이 이렇게나 단순한 거였다니 너무 쉽죠? 풍요로움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자, 여러분이 최근에 느꼈던 풍요로운 일은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고 생각나는 거 짧게 한번 적어 주실래요? 재밌는 게 풍요로움은 과거를 회상하면서도 느낄 수 있더라.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좋았던 일, 기분 좋았던 일, 풍요로운 일들에 대해서도 느끼고 또 느끼면은 또 풍요로움에 머물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창조할 수 있습니다. 또 풍요로운 일이 뭐가 있었지 하고 생각하는데 막상 떠오르는 게 없네요. 그러니까 진짜 떠오르는 게 없는 분들은 내 의식을 점검해야 됩니다. 진짜로 풍요로운 일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내 의식이 결핍에 맞춰져 있으면 풍요롭게 생각이 안 될 뿐이에요. 풍요롭게 생각이 안 될 뿐이지 풍요로운 일 자체가 없는 사람은 없어. 근데 내가 돌아봤는데 한 개도 없는 것 같아요 하는 분들은 그러면 의식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결핍에 머물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말 있죠. 시작은 미비하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아주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아주 큰 풍요도 기꺼이 오더라. 이 이치를 알아야 됩니다.
큰 풍요만 바라는 사람한테는 작은 것도 오지 않지만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큰 것도 기꺼이 오더라. 기꺼이. 그 끝이 창대하리라. 이게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풍요로움의 핵심 포인트. 자꾸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라. 마음 공부든 풍요 창조든 거창하게 생각하거나 너무 힘주지 말고 너무 무리해서 하지 마라.